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대장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목사님 누님이요. 네네네. 지금 아직 회복 중이시고요. 네, 그래도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고. 근데 아직 좀 수술 후에 후유증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목사님이 아니, 선생님, 리버사이드 교회 가신다고 그랬죠? 네, 네, 네. 언제 방문 갈 거예요, 올해. 네, 네. 오시면은 인사 주시면은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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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장암하고 직장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 때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줌 창에다가 질문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계속 매일매일 보여드리는데 직장암이 이제 렉텀이라고 하고 렉털 캔서라고 하고 이제 대장암은 콜론 캔서라고 하는데 어, 대장암과 직장암을 같이 이제 보면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걸리고 또 남성 여성분 다 통해서 세 번째로 많이 죽는 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는 틀리게 남성 여성분들 두 분 다 이제 다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두 번째로 미국에서 많이 죽는 암이 대장암, 직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면은 미국하고 많이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남성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대장암과 직장암으로 매년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음식을 드시면은 이제 입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고 이제 삼키면은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들어간 다음에 위에서 이제 더 소화가 되고 필요한 미네랄들이 흡수가 되고 거기서 이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흡수가 된 다음에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의 시작점은 이제 오른쪽 밑에 배 오른쪽 밑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간 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끝부분에 한 5cm, 5에서 한 8cm 정도가 이제 렉텀이라고 이제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다시 한번 대장과 직장의 위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름들을 좀 이제 막 설명하면서 이름들을 댈 텐데 대장이 이제 large intestine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S상 결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약간 이제 S 모양의 이제 꺾이는 부분을 이제 S장 결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장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S상 결장에서 이제 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펠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뼈가 있고 힙뼈가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과 직장의 역할을 보시면은 이제 뉴트리언트나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걸 흡수는 이제 소장에서 다 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 이제 물이 이제 대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 남은 이제 노폐물을 몸에 저장한 후에 이제 몸에서 이제 바깥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직장암을 보시면은 이 벽 안에 이 안에 대장과 직장 안에 여기 이제 라이닝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모든 세포로 이어졌고 세포가 자라면서 이게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자라면서 그게 이제 어, 새로운 세포들이 막을 이루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세포가 이제 변형이 돼서 암으로 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용종이나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종 같은 것 자체가 다 암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용종에도 종류가 있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용종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용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상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용종이 보이면은 저희가 대부분의 용종들은 저희가 제거를 하는 수술을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증상은 그냥 이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변과 관계가 있어서 이제 배변의 습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진다든지 내가 오랜 기간 더 심하게 변비가 생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설사가 계속 난다든지 하는 심틈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카먼한 이제 심틈 중에 하나 이제 혈변 그래서 이제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검은색 변이 나오신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피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대변 안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피에 있는 그 히모글로빈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검은색 변이 나오시면 피가 약간 대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더 높은 곳에서 소화기관 더 높은 곳에서 피가 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은 변이 있으시다면은 항상 혈변하고 똑같이 보시면서 어,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아이언 이제 철분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분 또한도 이제 변을 약간 거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 때문에 그러진 않고 내가 먹는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검은 변이 보이시면 의사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암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배변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이제 대장을 이제 막을 수 있어서 대변이 대부분 이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복통이 생기고 배가 부르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체중 감소나 피로감은 이제 피가 계속 나면서 이제 혈변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점점 조금씩 잃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체중 감소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 요인들을 보면은 나이가 우선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고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시면은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제 50세가 넘으시면은 적어도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내가 그리고 또 내장 내시경을 했는데 고위험 선종, 이 선종은 약간 용종인데 종양으로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 발견돼서 그거를 제거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선종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암으로 암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높으시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들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서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 암들이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그리고 직장암, 대장암이 어떤 한 이제 유전자의 변형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장암 검사도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서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궤양성 대장염이랑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장에만 염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약을 먹으면서 좋아지기도 하는데 나빠졌을 때는 계속해서 피가 나고
혈- 어, 어, 또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다가 근데 이런 염증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이 대장이나 직장이나 소장 같은 게 이렇게 narrow 돼가지고 obstruction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 계신 분들은 이게 약을 들어도 낫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 전체를 염증이 생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수술을 해가지고 대장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는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는 어, 발병 후에 이제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4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자주 저희가 이제 대장암, 직장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염이나 염증성 대장 질환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우리 몸의 이뮨 시스템이 잘못돼서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박테리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뮨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치료법이 이제 우리 몸의 이뮨 시스템을 낮추는 치료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병 요인들 특히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발병 요인 중에 가장 저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 한해서는 대장암과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비만 그리고 식사생활 특히 섬유질을 많이 안 드시고 빨간 고기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밸런스한 식생활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검진과 검사는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베리엄 에네마는 거의 안 해요. 어, 그래가지고 가장 카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아마 집에 메일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이제 메일로 이제 어른분들한테 오는데 이거는 이제 대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이제 변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튜브이 나와가지고 여기 튜브 끝에 대변을 보신 다음에 변을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그걸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거기 있는 변에다가 화학 작용으로 이제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의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직장 검사를 하고 거기서 변이 조금 묻은 거를 여기에다 묻힌 다음에 액체를 떨어뜨리면 거기서 화학 반응이 생겨가지고 이제 파랗게 되면 이제 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피가 없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쉽게 이제 대변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정말 조금씩 나면은 정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변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꼭 피가 나면은 무조건 대장암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종에서도 피가 날 수 있고 하지만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보인다 하면은 더 검사를 하셔서 이제 대장암하고 직장을 검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베리엄 에네마는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베리엄이라는 액체를 관장으로 해서 대장에다 넣은 다음에 하얗게 이제 보이죠. 대장이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암이 있으신 부분에는 이게 똑바로 이제 가지 않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 넣었다가 이 부분에서 약간 안 보이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컨트라스트가 적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거기를 더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도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장 내시경은 직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대장을 오른쪽에 있는 대장까지 다 보는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
가장 좋은 시술 이제 검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약을 먹어 가지고 이제 대장에 있는 모든 변을 이제 몸 밖으로 이제 빼내야지 깨끗해야지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프랩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프랩이 잘 안 돼서 안에 이제 대장에 이제 대변이 그대로 있는 게 있으면은 이 대장의 벽들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직장과 이 S상 결장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기를 힘들어 하시니까 S상 결장경이라고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하고 똑같은데 대장을 다 보지는 않고 직장과 요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나 여기 위에 있는 대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더 덜 확실한 검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한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정말 못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혈전 검사도 하면서 S상 결장경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다른 부분 조금 더 암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검사를 하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정기 검진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50세부터 시작하기를 권면을 해드리고 다른 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내시경이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을 때 정말 용종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다 하면은 10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게 10년에 한 번을 해도 어, 이제 암으로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돌아가실 위험성이 확실히 낮아지기 때문에 10년보다 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용종이 보인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더 일찍 5년에 한 번 아니면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용종이 발견이 됐다 하면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 이제 더 검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보시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은 이제 대변 잠열 반응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애뉴얼 피지컬을 가면은 이제 하시는 동안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일로 보내드려서 이 검사를 하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내시경을 10년에 한 번에 하면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이제 정기 검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암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다 아니면 직장암이다 진단을 받았다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냐 그래서 대장암과 직장암의 치료가 살짝 틀립니다. 그래서 대장암과 직장암의 이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하고 직암이 발견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월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 월급이 이제 진단 후에 더 해야 되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MRI도 찍고 어떨 때는 PET-CT라는 이미징 영상 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암을 가지고 또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암이 이제 몇 기구나 병기에 대해서 알면서 알아내고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또 치료법이 살짝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이제 병기를 말씀드리면은 1기인 경우에는 대장과 직장 안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어, 굉장히 조그만 암이 될 수 있고 이제 직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장과 대장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나가지 않고 대장과 직장을 뚫고 이제 그 바깥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기에 발견이 되신 분들은 심틈이 아예 없으시고 거의 이제 내장 내시경이나 하시면서 발견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가 대장과 직장을 뚫고 주위에 있는 장기까지 이제 간 상황을 보시면 되고 주위에 있는 장기라기보다는 이제
대장과 직장을 뚫고 그 주위에까지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기인 경우에는 이제 암이 대장뿐만 아니고 이제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4기인 경우는 이제 림프선뿐만 아니고 이제 간이나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된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이제 완치율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자체도 그렇게 덜 어그레시브하게 해도 충분히 완치가 되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장암과 직장암은 비슷하게 1기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시고 이제 3기가 되신 분들은 음, 이제 이 림파선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림파선을 저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항암을 치료하는 게 대장암이고 직장암은 살짝 틀려서 직장의 로케이션이 대장암의 배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해도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직장은 로케이션이 저희 펠비스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면은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먼저 했을 때 암이 다 제거가 안 된 분들 한해서는 경과가 굉장히 안 좋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2기나 3기가 되셔가지고 암이 좀 크신 분들인데 직장에 암이 생기신 분들은 현재에서는 항암과 방사선을 먼저 해서 그 암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술로 모든 것을 남은 걸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암을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임상실험하면서 배운 거는 항암 이제 4기인 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제 암 4기다 하면은 절대 이제 고칠 수 없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4기인 분들 중에서도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제 완치가 가능하냐 이런 분들은 이제 대장이나 직장에 암이 있는데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는데 굉장히 조금만 전이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부분이 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치료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직장이나 대장에 암이 있고 간에 전이가 된 게 암 덩어리가 하나만 보인다, 한두 개만 보인다 하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먼저 항암 치료를 해보고 항암을 치료한 다음에 또 검사를 했을 때 다른 곳에 또 전이가 된 게 보이지 않고 간에만 계속 있어 보이고 대장이나 직장에만 있으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또 수술을 해서 있는 모든 암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또 항암을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25%의 분들이 5년 이상 이제 어, 생존하시고 또 5년 넘게도 암이 재발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4기인 분들이 완치가 되진 않지만 4기인 분들 중에서 되게 적은 양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신 분들 한해서는 현재에서는 이제 완치가 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존율을 보시면은 1기인 경우는 거의 90%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확률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인 분들 중에서 거의 10%는 5년 이상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은 양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신 분들 한해서는 이게 완치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시고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음, 변비가 심하게 있는데 변비가 심하면은 내가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냐 아니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여기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나온 스터디를 보면은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들, 오랜 기간 동안 변비를 가지셨던 분들 한해서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 변비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인 스터디나 이걸 보면은 변비가 있으면은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스터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 어,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면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리든지 아니면 그 리스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변비가 너무 심했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식생활과 이런 걸 바꾸시면서 변비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왜 변비가 심하면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몸에 저희가 먹고 이제 대장이나 직장에서 이제 변이 있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남은 음식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노폐물에 있는 몸속에서 버려야 되는 나쁜 물질들이 대장이나 직장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장과 직장 안에 있는 세포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생겨서 그 세포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그만큼 노폐물들이 몸에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위험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몸의 염증들을 낮추는 음식 생활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좋은데 염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카문한 음식이 고기입니다. 특히 이제 육류, 레드밋을 드시면은 많은 스터디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의 농도가 높아간다는 그게 있고 또 대장암에 있을 때는 이제 육류를 많이 드시면 드시는 분들 한해서는 이제 대장암과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내가 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변비가 있고 고기를 자주 드신다고 하시면은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기를 줄이시고 그 대신에 우리 몸에 파이버를 더 드시면은 이제 변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것만 자체로도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이버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야채나 과일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신 것 중에 이 생선을 많이 먹으면은 생선에는 오메가 3 패티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장암과 직장암이 걸릴 리스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쉬 자체가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피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메가 3 패티 애시드가 몸에 좋기 때문에 대장암과 직장암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나 이제 논문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와일드 뭐 살몬이나 이런 거를 드신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건강한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이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야채 중에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음식 중에 오메가 3 패티 애시드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몇 개 가르쳐 드릴게요. 음,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데 세 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아 시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거
딱 찾았는데 여기 치아씨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1000에서 1500mg 정도의 이제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드시기를 권장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치아씨드를 1아운스만 드셔도 거의 한 5000mg에 가까운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생선을 드실 필요 없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보다 약간 플랜 베이스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치아씨드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플렉시드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드시는데, 이 플렉시드 자체도 파이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패티 애시드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드시면은 이제 필요한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이제 브러셀 스프라우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데, 이제 뭐 이탈리안 음식점을 간다거나 뭐 이제 미국 음식점을 가면은 이 브러셀 스프라우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막 요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오메가3 패티 애시드가 많이 함유가 돼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씨드, 플렉시드, 그리고 브러셀 스프라우트, 이 세 개가 굉장히 우리한테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이제 플랜 베이스드 소스로 드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타민 D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비타민 D 자체가 대장암이나 직장암뿐만 아니고 이제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 그런 것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는 저희가 햇빛을 보면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서 너무 해가 뜨겁지 않을 때 해를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밖에를 많이 안 나간다 하신 분들은 비타민 D는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태블릿이나 필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장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확실히는 없지만, 용종이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슘을 레벨을 좀 정상적인 레벨로 하고 칼슘을 제대로 먹으면은 저희가 이제 대장에 직장에 용종이 생기는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보통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비타민 D와 함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드시게 되는데, 칼슘 자체가 태블릿도 굉장히 크고 드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칼슘을 드시면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고 하셔서 제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플랜 베이스드 음식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치아씨드입니다. 그래서 치아씨드가 오메가3 패티 애시드뿐만 아니고 칼슘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씨드를 드시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 칼슘도 꽤 있기 때문에 용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오메가3 패티 애시드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낮춰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씨드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몬드에도 꽤 많은 양의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몬드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견과류가 되면은 이제 칼로리가 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약간 살찌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절해서 드시면은 알몬드도 굉장히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분들에서는 많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렌틸이라고 있어요. 렌틸. 렌틸을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렌틸 숲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이게 또 이제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어, 곡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 몸에 필요한 동물성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식물성으로 해서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치아씨드 굉장히 좋고 플렉시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적으로 보면은 이제 브러스 스프라우트 또 오메가3 패티애시드를 많이 드실 수 있고 이건 렌틸이나 알몬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칼슘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라이티하게 드시면은 건강에 좋고 또 이제 직장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용종이 발견될 수 있는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네,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뭐야 항문을 옆으로 내잖아요. 네. 옆으로. 근데 이거 몇 개에 가면 봐야지 그냥 항문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음, 그거는 몇 기라기보다는 이제 암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장암인 경우는 직장이 멀기 때문에 잘라내고 바로 붙여도 이제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직장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이거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대장 얘기하면서 이제 대장에는 이렇게 있고 요 끝에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암이 생기신 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항문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변을 보려고 할 때 이제 딱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암이 만약에 여기 근육하고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제거를 하고 바로 붙이면은 근육까지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대변이 컨트롤이 안 되셔서 그냥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장암에서는 이거를 빼서 백을 옆에다 달아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항문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변이 나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때 그런 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암이 너무 크셔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바로 붙이면은 염증이 생기고 이게 제대로 붙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우선 이제 안에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제 변을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붙이는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temporary하게 잠시 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만약에 permanent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항문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붙이면은 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뭐야, 암이 걸리면은 이 점핑 가는 거요. 어떤 때는 위 걸렸다가 뭐야, 렁으로 갔다가 네. 뭐 S 시그모이드 갔다가 막 암대로 점핑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시작했던 게 다른 데로 점프하진 않고 대장암은 보통 여기 부분에 한 부분에서 자라서 옆으로 자란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이렇게 뚫고 이제 대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이 대장에 있는 공급하는 이제 핏줄을 통해서 핏줄과 이제 임파선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이제 거기서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장이나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이 피가 대부분의 여기서 이제 피가 어디로 가냐면은 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이 그 피를 통해서 그 혈관들을 통해서 간으로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간으로 제일 많이 먼저 가고 간에서부터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병이 암이 걸리시고 간으로 전이되신 분들이 치료 받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간에서 이제 뭐 뼈로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임파선 같은 데도 계속 더 생기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크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제 폐로도 가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는 약간 패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장이나 음. 직장은 그 혈관들이 대부분의 혈관들이 여기서 이제 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간이 저희가 먹는 것들을 다 이제 해독하는 성분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데서는 먼저 음식물을 흡수를 한 다음에 나쁜 것들을 필터해야 되기 때문에 간으로 많이 갑니다. 피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간으로 어. 제일 먼저 전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대장 내 미생물이랑 마이크로바이옴인가? 네. 그거랑 이 대장암이랑 그게 그러니까 어떨 때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게 어떤 상태가 되면 뭐 대장 내 암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지 혹시 네, 그런 네, 네.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연관성은 저도 아는 논문은 없는데 확실하게 저희가 아는 거는 대장이 이제 몸에 뇌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높고 특히 대장 주위에는 우리 몸에 관련된 이뮨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장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대장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의 이뮨 시스템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뮨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프로바이아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장에 있는 그런 좋은 박테리아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서 그걸 계속 리플레이스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 건강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몸의 건강도 이뮨 시스템이 좋게 메인테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이뮨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변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우선 정기적으로 변을 보는 게 좋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레귤리 이제 대변을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루스 해가지고 아프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변의 건강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얘기한 선생님의 얘기로는 건강한 변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항상 뭐 바나나 모양에다가 이제 약간 황금 색깔의 이제 색깔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대변을 보실 때 오래 안 있으셔도 되고 금방 나가고, 그리고 또 대변을 보신 다음에 나는 또 이제 깨끗하게 내가 대변을 봤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변을 맨날 보시는데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변을 보신 다음에도 내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더 남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을 다 보신 다음에 닦았을 때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휴지에 묻으신다고 보시면은 그거는 좀 건강한 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을 드셔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야채, 특히 이제 러피즈 해가지고 이제 그린 초록 색깔 나오는 이제 야채를 많이 드시면은 변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변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변을 보는지, 내가 레귤하게 보는지, 그리고 이제 스툴 퀄리티가 정말 루스한지 아니면 되게 딱딱한지를 보면서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예, 오늘도 우리 장에 대해서, 대장 직장에 대해서, 직장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강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총체적으로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또 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우리 박사님 기도로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몸이 아프면은 그걸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러면서 저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야영의 기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걸 준비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